숫양과 아가씨 안톤 체홉 1883년 얼굴에 기름기가 흘러넘치고 번들번들한 외모의 친절해 보이는 나으리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죽을 지경이었다. 그는 이제 막 흐드러지게 낮잠을 자고 난 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생각도 하기 싫었고 잠도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책을 읽는 것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실증났고 극장에 가기는 좀 이른 시간이었고 썰매를 타는 것은 귀찮았다. 무엇을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재미가 있을까? 어떤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예고로가 보고를 했다. 나으리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가씨? 대체 누구지? 별 상관없겠지만 이리로 모셔라. 갈색 머리에 수수하게 옷을 입은 매우 수수하게 옷을 입은 훌륭한 아가씨가 서재로 조용히 들어왔다. 실례합니다만 그녀는 매우 떨리는 목소리로 가냘프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6시가 되어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기에 저는 칠등문관 팔제퍼의 딸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리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앉으세요. 부끄러워 마시고. 당신에게 청이 있어 왔습니다. 아가씨는 수줍게 앉아서 손을 떨면서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말을 계속했다. 저는 당신께 고향으로 가는 무임 기차표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당신이 주실 수 있다고 하기에 고향으로 가고 싶은데 저는 돈이 없어서 이곳 베테르부르크에서 쿠르스크까지 가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은 왜 쿠르스크에 가시려고 하는 거죠? 혹시 이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이곳이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거기에 계셔서 가려고 해요. 그분들을 못 뵌 지가 한참 되었거든요.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당신은 여기에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학교에 다니십니까? 아가씨는 어디에서 누구 밑에서 일하는지, 월급은 얼마인지, 일은 얼마나 많은지 등을 이야기했다. 그렇군요. 일을 하시고 계시군요. 그런데 정말 월급이 많다고는 말할 수 없군요. 당신에게 무임 기차표를 주지 않는다면 정말 매몰찬 일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가신다. 혹시 쿠르스크에 당신의 아무르치크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무르치크는 사랑의 신 큐피드의 러시아식 이름인 아무르의 애칭입니다. 당신의 아무르치크가 있는 건 아닙니까? 맞죠? 아무라시키인가? 헤헤 하하 약혼자가 있는 거죠. 얼굴이 붉어지셨네. 저런 괜찮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쿠르스크에 다녀오세요. 이제 시집갈 나이도 된 것 같은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관청에서 일해요. 좋은 일이군요. 쿠르스크에 다녀오세요. 쿠르스크에서는 백베르스타 밖에서도 양배추 수프 냄새가 진동하고 바퀴벌레가 덕실거린다고 하던데 헤헤 하하 쿠르스크는 따분한 곳이죠. 자 모자를 벗으세요. 여기 편안히 앉으세요. 예고로 차 한잔 내어주게. 아마 거기 그 뭐였더라. 쿠르스크는 따분하죠. 이처럼 친절한 접대를 기대하지 않았던 아가씨는 얼굴이 밝게 빛났고 친절한 나리에게 쿠르스크의 여러 오락거리에 대해 묘사해 주었다. 그녀는 그곳의 관리직에 근무하는 오빠, 학교 선생인 삼촌, 김나지아에 다니는 사촌들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예고로가 차를 가지고 왔다. 아가씨는 수줍게 손을 내밀어 찻잔을 잡고 홀짝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친절한 나리는 그녀를 바라보며 싱글벙글거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따분함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당신의 약혼자는 좋은 사람인가요? 그가 물었다. 그 사람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아가씨는 두 가지 질문에 수줍게 답변했다. 그녀는 이 친절한 나리를 완전히 신뢰했고 마음을 열고 웃으면서 이곳 피테르에서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어떻게 구애했으며 그들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이어갔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부모에게 온 편지를 꺼내 친절한 나리에게 읽어주었다. 8시가 되었다. 당신 아버지의 필체는 나쁘지 않군요. 멋을 부려 글씨를 쓰셨군요. 헤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그만 극장에 가야 할 시간이 되었군요. 그럼 안녕히 돌아가세요. 마리아 에피모브나. 그럼 제가 기대를 해도 되겠죠? 일어나면서 아가씨가 물었다. 무슨 기대를? 그러니까 당신께서 저에게 무임 기차표를 주신다는. 기차표? 저겐 기차표가 없습니다. 아마 아가씨께서 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헤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아마 우리 집 근처에 영문이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고로 마차를 준비해 줘.
안녕히 가세요. 마세르 마리아 셰브노브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정말 반가웠습니다. 아가씨는 옷을 입고 나왔다. 근처 영문집에 찾아갔을 때 그는 7시 30분에 이미 모스크바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네, 이렇게 해서 순양과 아가씨라는 소설은 끝이 났는데 이 제목하고의 관련성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목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다. 제목은 순양과 아가씨이지만 숫양에 대한 언급이 없다. 러시아어로 숫양은 바란인데 이 단어는 멍청한 사람 또는 우둔한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체호프는 남자 주인공의 멍청함과 우둔함을 조롱하기보다는 당시 귀족의 몰인정함과 소외받은 계층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함을 풍자하고 있는 듯하다. 러시아어에 귀족 남자를 뜻하는 바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도 체호프는 귀족 아가씨, 이 바르시나와 대비되는 뜻으로 바린을 바란으로 바꾸어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듯하다. 설명입니다.